양도세 회피를 위해서 팔아치운단 말이죠. 그 틈을 타서 외국인이 또 신나게 사들이고 있는 주식은 무엇인지. 마지막 종목은요. 상승장의 찬물, 개인 양도세 회피, 연일 조단위 매도 폭탄. 아시다시피 양도세 완화가 물거품으로 돌아가면서 최근 들어서 개인들의 순매도세가 상당히 거셉니다. 자, 원래는 공매도 금지 다음에 양도세 완화가 나올 것이다 기대감이 있었죠. 자, 그래서 2차 전지나 반도체를 많이 산 개인들 같은 경우에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물량을 많이 안 던졌어요. 자, 그런데 최근에 갑자기 양도세 완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뒤늦게 개인들의 양도세 회피 물량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시장 분위기가 나쁘지가 않죠. 파월 연준 의장이 기준금리 인상 끝났다. 매파적에서 비둘기파적으로 완전히 돌아서면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 다우지수 사상 최고가,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나스닥 100 지수는 이미 사상 최고가 수준입니다. 그런데 한국장, 국장 같은 경우에는 아직 한참 남았죠.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자, 이렇게 꼬인 수급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양도세 노이즈 때문에 개인이 팔아치우는 틈을 타서 외국인과 기관은 또 신나게 사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정말 문제거든요. 공매도 개선도 시급하지만 이 양도세 개선도 시급합니다. 일단 예전에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데 대주주 요건이 예전에는 한 50억에서 100억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오히려 확대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쪼그라들었죠. 물가가 오르고 유동성 더 풀리고 자산 가격이 막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대주주 요건은 정반대로 가고 있고, 무엇보다도 큰 문제는 1년 중에 딱 하루, 연말 딱 하루만 꼽아서 이때 기준으로 10억 이상 보유하면 대주주다? 이것도 완전 넌센스죠. 자, 그런데 21세기에 이런 시대착오적인 정책이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 행해지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가 이렇게 디스카운트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 대목이고요. 뭐 어쨌거나 이건 현실이니까 일단 받아들이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를 통해서 발생한 투자 기회가 없는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개인이 사실 그 주식이 안 좋아서 파는 게 아니라 양도세 회피를 위해서 팔아치운단 말이죠. 그 틈을 타서 외국인이 또 신나게 사들이고 있는 주식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개인이 많이 팔아치운 주식, 그리고 반대로 외국인이 많이 산 주식, 자, 각자 한번 알아볼 텐데요. 개인이 많이 팔아치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제약과 바이오, 의료기기, 2차전지, 반도체, 기계 순이었습니다. 일단 제약과 바이오 섹터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이 가장 많았어요. 나머지 주식은 별로 없었습니다. 즉, 섹터 전체적인 현상이라기보다도 개별주 이슈에 기인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뭐 의료기기, 2차전지, 반도체 나왔는데, 확실히 이 의료기기도 그렇고 2차전지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올해 좀 많이 오른 주식들이죠. 이렇게 많이 오른 주식들을 중심으로 개인들이 팔아치웠다. 정확하게 외국인은 개인들이 많이 판 주식을 계속해서 담고 있습니다. 제약과 바이오, 의료기기, 2차전지, 그 다음에 지주회사 반도체, 지주회사만 제외하고는 개인이 팔아치운 주식을 외국인이 그대로 샀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는 대목이죠. 자, 그렇다면은 과연 개인이 팔아치운, 반대로 외국인이 많이 산 주식이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는지 대표적으로 4가지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바로 에코프로 BM입니다. 당연히 2차전지 하면은 이 종목이 나올 수밖에 없다 많이들 생각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개인이 한 주간 402억 원어치를 팔아치웠고요. 반대로 외국인은 646억 원어치를 순매수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종목 중에서 유일하게 개인이 팔아치운 것보다 외국인이 사들인 순매수 금액이 더 많은 주식입니다. 에코프로도 비슷합니다. 하지만 두 기업의 투자 포인트가 유사하기 때문에 에코프로 BM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최근에 삼성 SDI와 44조 원 규모의 대규모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 전에 이미 한번 바닥이 나왔었고요. 그 뒤로 확 튄 다음에 대규모 공급 계약 이슈가 나오자마자,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상한가를 치면서 그 뒤로는 다소 좀 조정을 받았지만은 계속해서 바닥을 지지하면서 슬금슬금 우상향하는 모습입니다. 물론 이 계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에코프로의
기존 캐파 목표치가 2027년까지 71만 톤이란 말이죠. 근데 이 대규모 공급 계약으로 인해서 캐파가 상향 조정되거나 그런 이슈는 아닙니다. 단 최근에 2차 전지에 관련돼서 전기차가 안 팔린다, 그래서 공장 증설을 좀 연기하고 그런 이슈가 있었는데, 이러한 업황 불확실성을 해소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90% 정도가 개런티된 물량이라고 합니다. 자, 그만큼 보장을 해주는 계약이다 라는 측면에서 안정감을 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리튬 가격 바닥 시그널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난 8일 중국의 선물 시장에서 탄산 리튬 가격이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3일 연속 계속해서 반등한 뒤에 지금 다소 조정을 받고 있는데, 차트상으로 보면 확실히 리튬 가격이 바닥을 다졌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본격적으로 이 양극재 기업들이 반등하기 위해서는 양극재 수출 물량이 좀 플러스로 돌아서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최근에 IRA 세부 요건인 FEOC 발표가 됐는데 중국을 완전히 배제하는 쪽으로 확정이 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 중국 기업과 합작사를 맺은 그런 그룹사들이 여러 곳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이 지분율을 조정해야 되는 그런 이슈가 있지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국을 완전히 배제시킨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대안은 한국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외국인의 지분율 확인해 보면은 2023년 1월부터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지분을 낮췄죠. 이때 살짝 올라가는데 이거는 숏스퀴즈 물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뒤로도 계속해서 낮췄습니다. 자, 하지만은 최근에 보신 것 같이 바닥을 찍고 다소 반등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추세적으로 이어질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자, 로봇주도 올해 들어서 상당히 많이 올랐죠. 개인이 지난주에 477억 원어치를 팔아치웠습니다. 에코프로 BM보다 조금 더 팔았다. 반면 외국인은 194억 원어치를 순매수를 했습니다. 개인이 판 것보다 그만큼 많이 사진 않았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순매수 상위 5위에 해당되는 물량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두산 로보틱스 상장하기 전에는 로봇 대장주였죠. 하지만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한 이후에는 다소 좀 밀린 모습이긴 한데,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산업용 로봇 쪽에 강점을 가지고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휴머노이드 로봇, 서비스형 로봇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를 함으로 인해서 기술력을 검증받은 기업인데, 원래부터 그런 기술력을 검증할 만한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카이스트에서 일단 분할돼서 설립된 로봇 업체고, 2015년에 미국 국방부 주최 세계 재난 로봇 대회에서 우승을 한 바가 있습니다. 협동 로봇, 음료 제조 로봇, 이족, 사정 로봇, 자율 이송 로봇 등 다양한 로봇을 만들고 있고, 감속기, 구동기, 인코더 제어기 등 핵심 부품을 모두 다 내재화한 기업입니다. 자, 최근에는 국내 푸드 기업과 15억 원 규모의 치킨을 튀기는 로봇 102대를 계약을 했고, 내년 상반기에는 서빙 로봇을 출시를 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등으로 수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보시면은 계속해서 우상향이죠. 변동성 중간중간에 있다 하더라도 외국인의 지분율을 보시면은 이것도 약간 등락이 있는데 거의 주가와 동행해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되고, 최근에 좀 조정을 받으니까 전반적으로 지분을 확대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평가 논란이 계속해서 있는 기업이에요. 컨센서스를 보면은 흑자 전환한 시점이 2024년, 그리고 2025년에 돼서야 영업이익이 170억 원 정도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데, 시가총액은 이미 3조 5천억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고밸류를 받고 있다. 로봇 업체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기업을 뭔가 펀더멘탈 관점에서 접근하기보다도 약간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외국인이 개인이 팔아치운 것을 받아가는 것이 아니냐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기업은요, 포스코 DX입니다. 개인 투자자가 지난주 308억 원어치를 매도했고, 외국인은 132억 원어치를 순매수했습니다. 외국인 순매수 상위 6위에 해당이 되고요. 포스코 그룹사죠. 원래는 포스코 ICT였습니다. 자, 하지만 포스코 DX로 사명을 바꿨고요. 원래 이 대기업 그룹사 내부에는 전산이라든지 ITC 사업을 담당하는 IT 서비스 업체들이 하나씩 있습니다. 삼성그룹 같은 경우에는 삼성 SDS 그런 기업들을 둘 수가 있는데, 그래서 사실 이렇게 성장성이 있다고 평가받는 그런 기업 분류는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데 포스코는 좀 다르죠.
포스코가 공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바로 2차 전지 핵심 광물 및 소재, 리튬, 니켈, 양극재, 음극재 다양합니다. 근데 여기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신공장도 많이 지어야 되는데 이 공장에 들어가는 자동화 설비 제어 시스템, 통합관리 생산 시스템, 창고 자동화와 산업용 로봇 등을 적용한 스마트 팩토리를 전반적으로 다 구축하는 업무를 포스코 DX가 맡게 되었습니다. 포스코 그룹이 2030년까지 2차전지 소재 분야에서만 매출 62조 원을 달성하겠다 목표를 내세운 상황인데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룹사의 모든 가치사슬 관점에서 엔지니어링을 바탕으로 신규 수주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포스코 DX는 2023년 3월에 비전 선포식을 열고 신사업 육성을 통해서 2030년 매출 4조 원 달성 목표를 제시를 했습니다. 실적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어요. 2021년에는 매출액이 8,693억 원이었는데 2022년에는 1조 1,527억,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연한산 기준으로 1조 5,724억 원입니다. 증권가 컨센서스를 보니까 1조 6천억을 좀 넘길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매출액이 한 40% 성장을 하는 겁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2년 만에 같은 기간 261억 원에서 1,117억 원으로 4배 이상 급증할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자, 그만큼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투자 아이디어에 입각해서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외국인의 지분율도 보시면은 계속해서 10월부터 전반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근데 포스코 DX가 시가총액이 7조 9천억 원입니다. 근데 2030년에 매출 4조 원을 목표로 한다. 마진율 한 10%만 감안하면은 4천억이란 말이죠. 4천억에 7조 9천억이다? 한 20배 정도 형성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 앞서서 말씀드린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두산 로보틱스 이런 것들은 밸류가 천문학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와 비교해보면은 그렇게 밸류가 비싸다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종목은요, 이오테크닉스입니다. 반도체 주식이죠. 개인이 121억 원어치 매도했고 외국인은 73억 원어치 매수했습니다. 자, 지난주 코스닥 외국인 순매수 상위 10위에 해당이 됩니다. 이오테크닉스는 레이저 장비를 만드는 기업이에요. 투자 포인트는 두 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D램 미세화 공정이 진행이 되면서 이 레이저 어닐링 장비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실 이 HBM 수혜주다라고 하면서 후공정적이 연초부터 좀 부각이 됐는데 대장주가 한미반도체였고 그 다음이 이오테크닉스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한미반도체에 살짝 가려져 있긴 한데 한미반도체도 그렇고 이오테크닉스도 그렇고 후공정단에서 약간 좀 패키징이라든지 레이저 기술을 가지고 장비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레이저 이 어닐링 장비를 삼성전자와 공동으로 개발했습니다.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업황이 바닥을 다지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캐펙스 투자가 거의 없었지만은 내년부터는 이 D램 쪽이라든지 메모리 쪽으로 투자를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 차원에서 이오테크닉스의 레이저 어닐링 장비 수요 증가가 기대가 되고요.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HBM 레이저 커팅 장비 국산화입니다. 이 부분이 좀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HBM이 막 여러 가지로 쌓는 거잖아요. 반도체 칩을. 그 다음에 패키징을 하는 것인데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웨이퍼를 막 8장, 10몇 장 이렇게 겹쳐서 쌓아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커팅을 해야 되는데 고 부가가치 기술이기 때문에 일본의 디스코 여기에서 만든 그루빙, 스텔스 다이싱 장비를 사용을 했습니다. 자, 하지만 이오테크닉스가 본격적으로 국산화에 나섰고 이미 퀄 테스트를 마치고 빠르면은 내년 1분기부터 좀 매출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실적 증가와 함께 멀티플 상승도 나타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주가 보시면은 많이 올랐죠. 자, 하지만은 외국인의 지분율을 보시면은 올해 9월에 많이 올랐을 때는 좀 줄였다가 그 이후에 조정을 받으니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다시 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오르긴 했으나 외국인의 지분율 같은 경우에는 점차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금일 개인들의 양도세 회피 물량 때문에 수급이 꼬여서 매도세가 나오는 그런 주식들을 외국인이 이게 웬 떡이냐 하고 받은 그런 기업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양도세 기준일이 12월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의 매도세는 더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뭔가 이슈가 나오지 않는 이상.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투자 아이디어와 종목들, 이런 기업들 한번 잘 보시고 추가적으로 또 어떤 기업들이 억울하게 이 수급이 꼬인 이슈 때문에 하락하는지, 그리고 외국인이 사들이는지 잘 보신다면 분명히 투자하시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